안녕하세요. 저는 화가이자 작가인 노정란입니다. 제가 올해 76세가 되었고요. 지난 50여 년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두손화랑이라고요.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저는 이화여 중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미술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주립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40여 회 개인전을 했고 한 100여 회 그룹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작품의 소장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또 삼성, 그다음에 현대증권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자인 회사, 법률 회사, 또 레이스나트 뮤지엄에 제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60여 곳의 퍼블릭 아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했는데요. 화가 노정란 삶의 고백입니다. 1부, 2부로 되어 있고 1부는 제가 쓴 수필, 여행록, 또 작품론 등이고요. 2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정연이, 박영준, 또 LA의 박혜숙, 저 넷이 지난 40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저의 작품 생활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했고요. 작품 생활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내용, 또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출간을 축하합니다. 책이 매우 멋지게 나왔는데요. 작가님이 이 책을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나이 되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도 물론 정리하지만 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편지가 한 뭉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책을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겸 또 제 생애 정리 겸 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출판해 주신 문학수첩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죠. 작품에서 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히 화려한 우울 속에 숨쉬는 색채란 표현이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도 그렇고 책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색의 쓸기가 주제인데요. 색을 따로 주제로 삼을 때는 색이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색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기와장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칠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색이 작품에는 구도, 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색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화려한 우울 속에 숨쉬는 색채 그러는데 화려한 우울 속에 숨쉬는 색채라는 말을 돌아가신 정병환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근데 화려한 우울이라는 단어가 격앙되잖아요. 근데 화려한 우울 속에 숨쉬는 색채, 숨을 쉬고 있다는 색채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우울 속에 숨쉬는 색채가 저는 색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을 주제로 하고 색을 미디움으로 해서 색이 작품에서 느끼는 그런 뉘앙스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예술가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성 예술가로서의 삶은 어떤 여정이었나요? 저보러 자꾸 여성 작가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작가고 화가입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여성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성 작가로서의 무슨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을 벌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 그냥 화가입니다. 근데 작품의 결과가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색이 화려해서 그런지 여성 작가라는 타이틀을 저한테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성이라기보다 하나의 작가고 happen to be 내가 여자였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작가라는 거는 그냥 남성 작가, 여성 작가 카테고리를 할 때 여성이지
작품 자체는 저는 그냥 작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작품이 잘 됐을 때죠. 작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여러 번 칠하고 쓸고 붓고 세월의 결, 또 기쁨의 결, 슬픔의 결, 세 개의 결이 작품으로 남아서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어떤 화면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작품이 잘 나왔을 때 제가 제일 기쁘죠. 그러면 사인을 하고 카메라를 찍어서 기록에 남기죠. 작품이 내가 원하는 상태로 떨어졌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양쪽의 예술 문화의 차이점이나 느끼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작가에게 시간과 공간과 미술 재료가 있으면 작품을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제3의 나라든. 근데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한국을 아직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품이랑 생활을 한 게 더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 나라는 철두철미한 게 있어요. 작업을 얼마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파고드느냐, 그래서 작품이 나왔느냐 했을 때 그 작가를 인정해주고 전시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딜러마다 아니면 뮤지엄에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하는 그런 경지를 들어갔느냐, 이 작가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를 찾았는데 아직은 제가 그 경계가 들어가는데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좋은 작품이 서양적인 작품이든 동양적인 작품이 그게 미디움이 어쨌든 간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인정되는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예술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의 일상의 삶과 창작의 경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화가로서 살아왔는데 한 40여 회 개인전을 하면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예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술가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하고 예술이랑 결혼을 해야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노정란의 삶의 고백.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애가 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작품과 애들을 키우면서의 그 삶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품을 끝까지 저는 붙잡고 늘어지고 아침에 애들 8시에 스쿨버스 타고 떠나보내면 침대 정리하고 커피 끓여서 이제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3시 반쯤 스쿨버스 타고 가면 그때 그림을 그리고 또 저녁에 재우고 8시 반쯤 화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새벽 1~2시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밤에는 작업을 못하죠. 그 다음날 내가 힘이 드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참 정말 열심히 제가 작업을 했구나,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예술가의 삶이라는 것을 여성으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을 동시에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장은 어떤 구절인가요? 네, 이 책에서 한 소절 읽어보겠습니다. 색들의 진동, 메아리, 그리고 색들의 교향곡이 화면 가득히 그리고 온 화실 안에 울려 퍼진다. 색의 혼은 살아서 움직이며 내 영혼을 맑게 적시며 이 우주의 깊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쓸기를 끝내고 난 후 앞으로 나는 닦기를 하겠다. 깨끗이 쓴 후에 닦기, 쓸고 닦기이다. 청소를 한다. 그 무엇을 청소하는 것이라도 좋다. 내 화면을 걸레로 닦을 것이다. 온 화면 구석구석을 색 걸레로 닦을 것이다. 그리고 먼 후에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나는 색으로 농사를 짓겠다. 색농사이다. 농부가 흙을 갈아 아름다운 흙의 결을 만들어 그 속에 씨를 심고 생명을 키워 무덥고 힘든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 곡식을 거두듯이 나는 화면에 색을 갈고 뒤집어
색의 씨를 심어 색으로 농사를 지어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 우주의 절대자와 절대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면 나는 땀 흘려 색 농사 지은 이 화면을 통하여 그 절대자의 미의 세계와 겸손히 만나고 싶다. 나이가 적진 않으신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의 어떤 카테고리는 다 떠난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 조용히 혼자 집에 계시고 애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자기 애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 먹고 차 끓여서 스튜디오로 내려가서 오전에 작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작업하다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읽었듯이 생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ance with Color, 색으로 캔버스에 색을 붓고 발로 이겨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최근에 작업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밟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작업과 밟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전해지시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예술가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제 책을 읽으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가가 되려는 이제 후배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여자로서의 결혼을 하면서 작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게, 그래서 작가로서 자기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 이 책을 읽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겠어요. 많은 여성 작가들이 하나의 이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 영역과 아마추어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추어로 계시지 않고 프로 영역으로 가려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자기 스스로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작가들한테는, 그리고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그 친구들이, 아까 얘기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많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정나나 아니면 노라나, 제 별명이 노란인데 포기하지 말자. 우리 여태까지 힘겨루게 싸워왔으니까 나 스스로한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작가들이 하다가 포기를 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인생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의 철두철미하기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그게 예술가든 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그거는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자. 버텨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난 취미로 하겠다. 그럼 아마추어로 그냥 스테이 하시든가. 그래서 후배들 작가들한테는 이 책이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어떤 자극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